자,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을 이루는 4개의 기관계, 대표적인 4개의 기관계 중에서 마지막 배설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배설계는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돼요. 자, 먼저 배설기관의 구조, 배설계를 이루는 배설기관의 구조부터 좀 볼게요. 자, 배설하는 기관의 핵심은 바로 내 몸 양쪽, 여기에 붙어있는 콩팥이었죠. 자, 콩팥의 역할은 오줌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바로 여기 있는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방광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자, 방광에서는 오줌을 잠시 보관을 했다가 이 방광이 꽉 차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된다라고 했어요. 자, 특히 콩팥의 구조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사실 배설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콩팥 안에 있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구조라고 했어요. 자, 네프론이라는 곳은 실제로 콩팥에서 오줌을 만드는, 적극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기관으로 네프론은 사구체와 자, 그림에서 보면 여기 있는 모세혈관 덩어리, 엉켜있는 덩어리,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보먼주머니와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이 기다란 관인 세뇨관, 이렇게 세 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세뇨관. 그래서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이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1차로 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지금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자, 모세혈관이 나오면 항상 필수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물질기관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로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이 여기 있는 쭉 연결된 이 관이 세뇨관인데요. 이 세뇨관과 그다음에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2차로 물질 교환을 해서 오줌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오줌관을 통해서 밖으로 보낼 준비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사구체고 어떤 부분이 보먼주머니고 어떤 부분이 세뇨관이고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모세혈관이고 이거를 잘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건 혈관이기 때문에 다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을 다 지나고 나면 다시 내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콩팥 정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이고요. 그 다음에 세뇨관으로 연결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세뇨관이 오줌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 이걸 잘 구별하시면 뒷부분 내용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단순하게 그려보면요. 자, 여기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1차로 걸러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는 세뇨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오줌관을 통해서 나간다고 했고 이 세뇨관을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거미줄 그리기 귀찮으니까 통째로 모세혈관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자,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은 다 지나고 나면 다시 콩팥 정맥을 통해서 이거는 내 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은 몸 밖으로 나가는 거.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몸 밖으로 나가는 거. 자, 그럼 이제 어떤 물질들이 몸 밖으로 나가고 어떤 물질들이 다시 내 몸으로 들어가는지를 볼게요. 자,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혈액에는 엄청 많은 애들이 녹아있다고 했잖아요. 자, 순서대로 써볼게요. 소화가 다 된 영양소,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있을 거고요. 혹시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가 떠다닐 수도 있어요. 단백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내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백혈구라든지 적혈구라든지 혈소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노폐물인 요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도 있겠고요. 무기염료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혈액에 다 녹아서 몽땅 녹아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첫 번째 사구체에서 꾹 손으로 무언가를 짜가지고 즙을 내는 것처럼 사구체에서 강한 압력으로 보먼주머니로 한번 쭉 짜게 되는데요. 이 짜질 때 이 넘어가는 이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큰 애들은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쭉 짜져서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은 작은 애들. 바로 소화가 다 된 포도당은 작죠. 이동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동 안 되겠죠.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 같은 세포들도 크기 때문에 이동 안 돼요. 자, 물은 소화되지 않아도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동되고요. 요소는 이미 다 만들어진 노폐물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이동돼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이 여기로 이동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차마 이동하지 못한 애들도 한번 써볼게요. 자, 차마 이동하지 못한 애들은 자, 포도당이 일부는 나갔지만 아마 일부는 쭉 짜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소도 일부는 나갔지만 일부는 또 쭉 짜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못 나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백혈구 같은 세포 못 나간다고 했죠. 이런 애들 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못 짜진 애들은, 못 걸러진 애들은 바로 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쭉 짜진 애들은 이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뇨관에 흐르는 애들은요, 포도당, 가능, 요소, 이렇게 일부러 지금 풀네임 쓰고 있어요. 가능, 그 다음에 물, 가능, 그 다음에 쓰진 않겠지만 바이타민, 무기염류도 작아서 가능. 자, 그럼 위에 아까 쭉 짜지지 않은 애들, 어떤 애들이 모세혈관을 지금 지나는지 써볼게요. 포도당, 그 다음에 차마 걸러지지 못한 요소, 그 다음에 차마 나가지 못한 물,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같은 영양소,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세포, 이런 애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모세혈관은 항상 물질 교환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요. 자, 포도당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세뇨관을 그대로 두게 되면 몸 밖으로 나가게 돼요. 안 되겠죠.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은 여기에서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모세혈관에 있는 요소를 보면요. 자, 여기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세혈관은 내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코스예요. 자, 노폐물 버려야 되는데 다시 내 몸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소는 여기에서 바로 세뇨관으로 버리게 됩니다. 자, 물은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내 몸에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받는 거고,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좀 버리는 거고, 그런 시야가 되겠죠. 자, 단백질은 이동돼요. 절대 안 돼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물질 교환 안 됩니다. 백혈구 이동돼요. 절대 안 돼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 얇은 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몸 밖으로 나가는 오줌관, 세뇨관 끝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은 포도당은 여기서 전부 다 모세혈관 줘버리기 때문에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애들은 요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 몸으로 들어가는 코스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것은 요소는 여기에서 세뇨관한테 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소는 절대 볼 수 없고요. 포도당과 같은 내 몸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가 내 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과정을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이름 잘 기억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1차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쭉 짜서 한번 걸러내는 거. 이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차로 거르는 게 받거나 버리거나 한다고 했죠. 다시 내 몸에 필요한 거 받는 거. 내 몸에 필요해서 받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흡수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재흡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소 버려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못 버려서 다시 2차 분리수거, 2차 분리수거 할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 거를 우리가 분비라고 해요.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3개의 과정은 총 여과와 재흡수와 분비의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특히 몸 밖으로 나가는 이 오줌관, 세뇨관 끝에서는 요소가 모이게 되고 내 몸으로 나가는 정맥, 콩팥정맥, 이 모세혈관 끝에서는 요소가 보일 수 없다는 거. 오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바로 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버리는 건데 내 몸에 들어가는 이 혈액에는 콩팥정맥에서는 절대 요소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차로 여과를 통해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짜냈고요. 2차 분비의 과정을 통해서 요소를 다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소는 여기에 있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의 끝에서는 절대 요소가 발견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잘 과정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 잘 주의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보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요는 지금 사구체잖아요. 사구체는 모세혈관하고 연결돼서 내 몸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혈관이 되겠고요. 얘가 모세혈관.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애들은 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세뇨관이 될 거예요.
제가 먼저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포도당은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보시면, 자, 포도당은 먼저 사구체에서 쭉 짜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안 짜진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안 짜진 애들은 그대로 중요하니까 내 몸으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실수로 짜진 애들은 다시 제흡수를 통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절대 이동할 수 없는 경로가 어디냐면 여기 절대 이동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절대 발견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요소의 이동 경로를 좀 볼게요. 자, 요소는 여기에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쭉 짜질 수 있고요. 쭉 1차 분리수거 실패해서 모세혈관으로 간 애도 있을 거예요. 자, 요소가 쭉 짜졌으면 얘는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 되는데 모세혈관에 있는 애들은 반드시 분비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걸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소가 절대 발견될 수 없는 곳은 어디냐면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는 제흡수 안 돼요. 그래서 콩팥 정맥에서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물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도 갈 수 있다고 했고 또 안 갈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안 간 물은 그대로 내 몸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좀 버릴 수 있겠죠? 그럼 그땐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짜진 물이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몸에 수분량이 부족하면 조금 더 흡수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은 그때그때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동이 전부 다 가능하게 된다는 거. 자, 마지막 큰 놈. 단백질뿐만 아니라 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백혈구라든지 아니면 적혈구라든지 이런 큰 놈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자, 큰 아이들은 1차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걸을 때 여기 틈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큰 놈들은 걸러지지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모세혈관으로 갈 거예요. 근데 물질 교환도 모세혈관 혈관벽이 얇기 때문에 물질 교환도 큰 놈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큰 놈들이 발견될 수 없는 경로는 주고받거나 여기 보먼주머니거나 아니면 여기 요도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오줌간 이쪽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배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양소, 어떤 성분들이 이동이 가능하냐 못하냐로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4개의 기간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 보충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영양소 검출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소화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